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모스크바에서 인터넷이 차단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런 건 물론이고 러시아 그 텔레그램까지도 차단되는 일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당국에서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습 그리고 SNS를 타고 들어오는 드론 공습을 막기 위한 조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믿는 사람은 뭐 거의 없죠. 결국 여러 가지 이제 푸틴 정권이 반정부 시위가 좀 확산할 SNS를 타고 확산할 이럴 가능성 때문에 좀 차단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이현우 기자와 함께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우 기자, 이게 모스크바면 어쨌든 세계적인 대도시잖아요. 네. 우리가 보통 뭐 인터넷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계 대도시에서 인터넷 안 되는 경우는 뭐 중국, 글쎄 중국 같은 경우 당국의 통제가 워낙 강하니까 빼고는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서의 인터넷 중단, 단절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까? 네, 사실 이런 현상이 지금 3월부터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러시아 대통령 관저인 크렘린궁 일대 쇼핑센터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네. 이거를 방송사들이 몰려와서 촬영을 하고 이걸 보도를 하려고 하다가 인터넷이 전부 끊어져서 이제 기자가 기사 전송을 전혀 못하고 이제 화면도 전송을 못한 거죠. 그래서 방송사에 이제 유선 전화로 소식을 전하는 해프닝도 있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70년대로 돌아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논란이 되니까 네. 러시아 당국에서는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 우려가 그 지역에 있었고 그래서 인터넷 통신망을 타고 드론이 표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갑자기 차단을 했다.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 지금 사실 이건 아무도 안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이란 전쟁 발발 이후부터 인터넷 속도가 이제 러시아 내에서 굉장히 느려졌다고 하고요. 뭐 인스타, 유튜브, 주요 SNS에는 이제 크기가 큰 동영상은 잘 올려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청년층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이제 러시아 당국이 주기적으로 뭐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주요 대도시에서 인터넷 차단을 아주 불시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러시아 정부 발표처럼 뭐 보안 문제 때문만이 아니라 네. 혹시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미리 차단해 보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번 이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반정부 시위가 발생했을 때도 이란 정부가 수시로 인터넷을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 전기도 끊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란 반정부 시위 초반에는 아예 사진도 외부에 전송이 안 돼가지고 이제 정말 낡은 휴대폰 사진기로 찍은 그런 사진까지 나왔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중국, 북한 이런 권위주의 정권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같은 일은 얼마든지 발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리 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이란 반정부 시위도 사실은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게 처음엔 정권을 뒤집자고 시작이 된 시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어디까지나 민생고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결국엔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고 이거를 빌미로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제 침략까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더 러시아 정부도 여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인터넷 통제에 나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러면서 푸틴 대통령으로서도 이제 러시아 사회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게 좀 커졌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근데 보통 우리가 뭐 인터넷 차단 이런 거 하면은 중국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뭐 구글 접속도 유튜브 이런 거 접속 안 되게 다 하고 중국은 통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까지 이런 통제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러시아의 통제가 그 수준이 중국이랑 비슷한 수준입니까? 아니면 뭐 그냥 조금 일시적으로 조금씩 하는 그런 건가요? 네, 사실은 이 러시아는 그동안에 지금 푸틴 정권도 마찬가지지만 이 인터넷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중국하고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자유로웠다고 하는데요. 네. 중국은 수시로 인터넷을 차단하거나 뭐 반정부 관련 검색어는 아예 검색 못하게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처럼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이제 인터넷 방화벽인 이른바 만리 방화벽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네. 그리고 또 중국은 대부분의 인터넷, 핸드폰, IT 사업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국영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반국영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민관이 따로 없이 이제 중국 정부가 하라고 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 만리 방화벽 시스템도 사실은 화웨이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는 이런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상 중국은 그 당국의 완전 통제하에 들어가 있는 거고 러시아는 그 정도는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에 그리고 러시아 내부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였던 프리고진의 반란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사람이 반란이 일어난 이후에 SNS를 통해서 이 사람을 지지하는 영상이나 이제 지지하는 글이 많이 올라왔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기몰이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 이후부터는 SNS나 이제 인터넷도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장 중국 수준으로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중국의 만리 방화벽은 이제 만드는데 거의 한 40년 이상이 걸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단단한 시스템인데 이제 막 통제를 시작한 러시아가 저 정도 수준의 통제를 만들기는 좀 아직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다. 그런 분석입니다. 다만 인터넷 통신망을 정부에서 이제 민간에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계속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궁극적으로는 중국식의 통제 체제를 만들지 않겠냐 그런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든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 조금씩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자, 근데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관련해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는 나라가 러시아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 석유 수출 통제 이런 것도 이제 틀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인도 등에서 많이 이제 석유도 수입하고 그래서 거의 날마다 돈을 그냥 갈퀴로 긁고 있다 러시아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러시아 사회가 더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통제를 강화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미 많은 매체들로부터 이제 러시아가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다. 유가도 오르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근데 러시아 내에서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일단 러시아가 이제 이란이 완전히 이제 만약에 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은 중동에서의 주요 기반 지역을 모두 잃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온다는데요. 원래 러시아는 이제 최근에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이 반정부군에 의해 무너지면서 네. 시리아 지역의 기반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거기에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입지가 약해졌는데요. 근데 지금 이란도 이제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칫하면은 중동에서 모두 발을 빼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 중동에서의 영향력은 이제 유가에 대한 통제권, 네. 이런 경제적인 측면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지정학적인 방위 문제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 이란은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제 이란 쪽이 만약에 이제 뚫리게 되면은 러시아 본토에도 약간 영향이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인접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역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전쟁 물자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후방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그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앞으로 상황이 더 격화돼서 미국이 정말로 뭐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시도를 한다거나 중동에서 입지가 더 강해진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문제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더 많이 봐야 한다.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끝난다고 바로 뭐 중동의 석유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오히려 세계 최대 산유국으로 수출을 더 늘리면서 이제 에너지 패권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입지가 더 이제 위축이 되고 러시아의 에너지 수급 통제권이 이제 미국에 완전히 뺏긴다. 그런 위기의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지 몰라도 상당히 러시아의 위협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그런 상황 속에서의 러시아 사회의 불안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제를 좀 지금 강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럼 더 어떻게 통제가 점점 더 강화가 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는 뭐 여러 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러시아 정부나 푸틴 정권을 지금 러시아 내에서 글자 그대로 공격하는 매체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공격하다가 막 죽은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푸틴 대통령의 실제 지지도도 꽤 높은 상황이어서 그거를 걱정한다기보다는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쟁 관련 유튜브, 인터넷 매체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 보통 뭐 전선 상황이 조작이 되고 있다. 뭐 러시아군이 졸전을 치르는데 뭐 승리했다고 네네. 그런 거짓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지금 푸틴 정권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러시아에서도 유튜브가 문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매체들을 차단하는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고 이제 실제 평범한 사람들의 인터넷 사용은 그렇게 심하게 막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인터넷 차단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영역으로 들어섰기 때문에 네. 역으로 잘못 차단할 경우에는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정권이 붕괴가 됐었던 네팔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 차단을 거의 일주일 동안 했다가 오히려 이제 MZ 세대들이 대거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면서 결국엔 정권이 무너졌는데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아마 러시아 정부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지나친 단속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맞추면서 수위 조절을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SNS가 사실 생활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차단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국민의 스트레스 지수가 확 높아질 거예요. 그죠? 그게 이제 정권의 불만으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가 적절하게 차단을 좀 조절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현우 기자의 설명입니다. 자, 이현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